노후자금 1억 원 4개월 만에 몽땅 날려. 안녕하세요, 돈벌리 김태경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노후자금 1억 원 4개월 만에 다 잃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즘에 이슈가 됐었던 DLS, DLF에 투자를 하셨다가 100% 원금 손실을 보셨던 내용입니다. 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1억 원이라는 돈을 4개월 만에 모두 잃을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체로 DLS, DLF 이 단어 조차가 생소하실 텐데요. DLS의 S는 증권을 뜻하고 DLF의 F는 펀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DLS는 파생결합 증권의 약자고요. DLF는 파생결합 펀드의 약자인 거죠. DLS와 DLF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상품의 포인트는 채권 비중을 높여서 조금 더 위험성을 줄이면서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원금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독일 국채 DLS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독일 국채 DLS 왜 문제가 된 걸까요? 독일은 유럽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은행도 이 상품을 팔면서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판매를 했던 거죠. 그런데 망했습니다. 완전 폭삭. 실제로 유럽 국가의 금리는 마이너스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0년 만기에 독일 국채는 마이너스 0.7% 밑으로 떨어졌고요. 스위스의 10년 만기 국채도 마이너스 1.1%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세계의 금리는 하락 추세입니다. 설마 했던 상황이 순식간에 찾아온 거죠. 설마가 진짜가 될 수 있는 게 금융상품이죠. 하지만 사회 문제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많은 투자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인데요. 대체 왜 이렇게 많은 투자 피해자와 큰 피해 금액이 생긴 걸까요? 여기에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속을 법한 달콤한 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은행, 증권사 직원들이 강조하는 말이 있죠. 독일이란 나라의 금리는 마이너스 0.2%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런 말을 들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안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에 대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당했을 법한 그런 한 가지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DLF는 만기 6개월짜리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위에 4.2%의 수익률을 준다고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융사에서 말하는 수익률은 연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4.2%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만 투자를 하셨으니 4.2%가 아닌 2.1%의 이자만 받으시는 겁니다. 2.1%의 이자를 받으려고 원금 100% 손실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품에 투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이것도 어느 기사에 있던 사진입니다. 설마 예금이랑 똑같아요? 손실 난 적 없어요. 이런 말들만 합니다. 세 번째, 원래 금융회사에 투자를 하기 전에는 투자 성향 분석이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식을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경험이 있다면 몇 년이나 투자를 했었는지,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 등 재정 상황과 투자 경험을 파악한 뒤 투자 성향을 분석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안정적인지 공격적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1차적인 투자 성향 분석이 완료가 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상품 가입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시려면 투자 성향이 공격적으로 나와야 하고 투자 경험도 있으셔야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 성향이 안정적이시거나 아니면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투자가 안 되게끔, 불가능하게끔 막아놨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차적으로 민원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난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데 내 노후자금 절대로 날리면 안 되는데 이런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품에 가입하게 된 걸까? 바로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은행에 가셔서 펀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은행원이 알려줍니다. 여기 위에서 두 번째 거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 요거, 세 번째 거, 요거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죠. 보통 약관에서 수많은 서류들, 그런 문구들 다 못 읽어보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설령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상품을 팔아야 하는 입장인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까지 강조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진 않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원금 손실이 30% 이상 나더라도 난 큰 수익을 원한다 등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게끔 은행에서 잘 안내를 해줍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실제 투자 상황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고 예금보다 1, 2% 더 금리를 준다는 매력적인 상품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고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원이 체크하라고 하는 곳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설명까지 하죠. 그러니까 고소득,
그렇게 해야지만 고소득 상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피해를 보신 투자자분들은 법적으로 구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돈을 불리고 싶어 하지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진 않으시죠? 펀드 매니저, 은행원, 보험 설계사 등등 이런 단어만 들어도 경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경계를 하는 이유는 내 돈, 내가 열심히 일해서 힘들게 번 돈, 이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에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손해보지 않으시려면 아셔야 합니다. 뭘? 돈에 대해서. 돈이라는 놈이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불어나는지 아셔야 합니다. 경제란 놈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계셔야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최소한 손해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내 돈을 불리는 최소한의 지식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또처럼 큰 돈을 갑자기 얻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돈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돈 불리는 법을 자연스레 체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그러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공부한 진짜 내 돈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